안녕하십니까. 산업안전을 강의하는 최윤정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안전성 평가 및 설비의 유지 관리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전성 평가의 개요입니다. 안전성 평가와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위험성 평가 조금 다른 것입니다. 위험성 평가는 산업안전보건법규에 있는 내용이고요. 안전성 평가는 시스템이 어떻게 안전한가를 평가하는 기법이다. 이 정도 아시면 되고요. 안전성 평가의 정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로운 시스템이나 설비 등을 도입할 때 사고 방지를 위해서 설계나 계획하는 단계에서 위험성의 여부를 평가하는 것을 안전성 평가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안전성 평가의 4가지 기법이 있습니다. 체크리스트에 의한 평가가 있고 위험 예측 평가가 있고 FMEA 앞에서 우리가 고장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는 것이었죠. FTA 같은 게 있습니다. 참고로 보고 지나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검토 절차가 있다, 그죠? 안전성 평가의 목적과 변미를 결정하고 검토팀을 선정해서 검토 준비하고 검토 실시하고 후속 조치하고 결과를 기록한다. 이런 부분도 그냥 읽고 지나가도 상관없겠습니다. 자, 시험에는 이 부분 잘 나옵니다. 안전성 평가를 하는 6단계가 되겠습니다. 1단계는 관계 자료의 정비 검토, 자료를 모두 모은다라고 생각할게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 예는 그냥 평가 단계를 암기하기가 쉽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 회사에 사고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하기 위하여 일단은 사고 자료를 다 가지고 왔습니다. 관계 자료 정비 검토다, 그죠? 그 중에서 정성적인 평가, 성격이 유사한 자료끼리 모으겠습니다. 그래서 추락을 따로 모으고, 낙하사고, 떨어짐이죠, 그죠? 그 다음에 감전, 그죠? 이렇게 따로 모았다라고 할게요. 성격이 유사한 자료끼리 분류하자 정성적인 평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정양적인 평가, 양으로 평가할게요. 추락은 총 10건이고 낙하 2건이고 감전이 3건이다. 추락이 가장 주요한 사고이다. 이렇게 양으로 평가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제일 중요한 것부터 안전대책 수립, 그죠? 그래서 추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 발판 고정하고요. 안전대 착용하고 안전나간 설치하고 추락 방호망 설치하고 이렇게 대책 수립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대책이 제대로 되었나 평가해야 되는데요. 제 사례에 의한 평가. 대책 수립한 거랑 과거 제 사례랑, 그죠? 이렇게 대책을 하면 요 재해를 예방할 수 있을까? 이렇게 제 사례에 의한 평가를 하고요. 마지막은 FTA를 그려서 재평가합니다. 그죠? 기본 사상이 이제 없어지겠죠. 사고의 원인이 없어졌을 때 진짜 사고가 없어질 수 있는지 그렇게 FTA를 통한 재평가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안전성 평가 6단계 다시 한번 봅니다. 처음에는 자료를 모두 모으는 관계 자료의 정비 검토. 자료를 성격이 유사한 자료끼리 분류하자 정성적인 평가. 그 다음 양으로 분류하자 정량적인 평가. 가장 중요한 것부터 안전대책 수립. 대책을 수립했다면 제대로 되었나 평가합니다. 제 사례에 의한 평가, 마지막은 FTA에 의한 재평가까지 6단계 되고요. 자, 4단계까지 찾아라 하면은 순서대로 1에서 4단계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단계 관계자료 정비 검토 작성 준비인데요. 관계자료를 정비 검토할 때 조사할 항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입지 조건과 관련된 지질도 등 입지에 관련된 도표, 화학설비 배치도, 건조물은 건물을 뜻해요. 평면, 단면, 인면도, 제조 공정의 개요, 기계실, 전기실의 평면도, 단면도, 인면도, 공정기기 목록, 운전 요령, 요원 배치 계획, 배관이나 개장 등의 개통도, 제조 공정상 일어나는 화학 반응, 원재료, 중간체, 제품 등의 물리화학적 성질,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이 관계자료 조사 항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단계 정성적인 평가인데요. 필기 시험에는 정성적인 평가와 정량적인 평가를 섞어놓고 정성적인 평가를 골라라,
정량적인 평가를 골라라. 이렇게 출제됐는데요. 정성적인 평가가 많다, 그죠? 그래서 정량적인 평가를 한번 외워볼게요. 자, 이렇게 외울게요. 양적이라, 그죠? 취급 물질이 많다, 적다, 양이다, 그죠? 온도가 높다, 낮다. 조작을 많이 했다, 적게 했다. 설비의 용량이 크다, 작다. 압력이 높다, 낮다. 요거 뭐다? 정량적인 거다. 그죠? 다시 한번 볼게요. 취급 물질이 많다, 적다. 화학 설비 용량이 크다, 작다. 온도나 압력이 높다, 낮다. 조작을 많이 했다, 적게 했다. 정량적인 평가 항목이다. 그죠? 요거를 제외한 항목들이 정성적인 평가 항목이 되겠습니다. 참고의 항목들 한번 보고 지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2단계 정성적인 평가했고요. 3단계 정량적인 평가입니다. 당해 화학설비의 취급물질, 화학설비 용량, 금방 했다, 그죠? 네, 온도, 압력, 조작 5개 항목에 대해서 A, B, C, D 등급으로 분류하고 A 등급은 10점, B는 5점, C는 2점, D는 0점을 부여한 후에 점수들의 합을 구합니다. 자, 그래서 1등급은 16점 이상, 위험도가 높은 것이고요. 2등급은 11점 이상 15점 이하, 3등급 10점 이하. 그죠? 이렇게 위험도 등급을 나눌 수 있는데요. 필기에 예전 기출에 이게 한번 출제되었는데요. 그렇다고 지금 굳이 암기까지는 하지 마시고 한번 보고 지나가고요. 기출에 나온다면 그때 문제 통해서 익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량적인 평가까지 끝났다면 이제 안전대책을 수립합니다. 설비 등에 대한 대책, 위험 등급 1, 2등급의 물적 안전조치 사항이고요. 위험 등급 3등급 시 설비 등에 관한 대책, 관리적인 대책, 이렇게 대책 수립합니다. 자, 대책을 수립했다면 평가한다, 그죠? 제4에 의한 평가, 마지막 FTA에 의한 재평가를 해야 된다.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5번에 설비 도입 제품 개발 단계에서 안전성 평가입니다. 자, 요거는 스스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구상 단계에서는 무엇을 하는가? 구상하는 단계에서는 시스템 안전 계획을 작성하고 예비 위험 분석을 작성한다. 지난 글자 정도 한번 보고 지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설계 단계, 제조 조립 시험 단계, 그죠? 잘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한번 읽으시면서 운용 단계, 그죠? 무엇을 하는 단계인가, 그죠? 파란색 글자 위주로 한번 보고 지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 별표 3개입니다. 그래서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는요, 각 과목의 내용 안에도 들어와 있지만 법규에서 다시 한번 정리하죠. 그만큼 실기까지 중요합니다. 일단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 제출 등, 그죠? 반복해서 보다 보면 실기, 별표 3개는 말씀드렸죠. 전부 다는 아니더라도 핵심 단어까지는 필기에서 반드시 암기해야 돼요. 그래서 반복해서 나올 때마다 설명드리고 있다. 그죠? 넘어가지 말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해당 제품 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 일체를 처음 설치하거나 다른 장소로 이전하거나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할 때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를 작성해서 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시험에는요, 역시나 대상 사업이 잘 나옵니다. 그죠?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 작성 대상 사업인데요. 일단은 이 과목에서는 대상 기계 기구 설비 쪽하고, 우리 제조업에 관련되는 거, 그죠? 건설물 쪽은 건설 파트에서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전기 사용 설비의 전격 용량의 합이, 그죠? 300kW 이상인 사업을 말한다. 그죠?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인데요. 전기를 사용하는 설비의 전격 용량을 합한 게 300kW 이상인 사업만 해당된다라는 거 괄호하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 작성 대상 제조. 너무 많죠? 그죠? 그래서 제가 암기법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1차 금속으로, 1차 금속을 가지고 만들어요. 금속 가공 제품, 비금속 광물 제품을 제조합니다.
1차 금속으로 금속 가공 제품, 비금속, 금속은 가공하고요. 비금속은 광물이죠. 땅에서 캐는 광물들, 그죠? 금속 가공 제품, 비금속 광물 제품 제조했습니다. 여기다 섞어줄게요. 나무하고 화학물질을 섞어요. 나무, 화학물질 섞어서 뭐를 만드는가 하면 기계 장비하고 자동차 트레일러 만들어요. 기계 장비, 자동차 트레일러 만들고 고무풀로, 고무풀은 뭐냐면 고무 및 플라스틱 제조업됩니다. 고무풀로 기타 식료품 만들었더니 고무풀을 가지고 먹는 식료품을 만들었더니 도대체는 반도체가 되고요. 가는 가구입니다. 전부 전자부품이에요. 유해 위험하다. 이렇게 암기했어요. 그럼 암기법만 다시 외워볼게요. 1차 금속으로 뭐 만들었어요? 금속 가공 제품, 비금속 광물 제품 제조해서 섞어준다. 그죠? 나무, 화학물질 섞어서 뭐 만들었냐면 기계 장비, 자동차 트레일러 만들고 고무풀로 기타 식료품 만들었더니 도대체가 전부 유해 위험하다. 유해 위험은 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입니다. 그래서 하나씩 한번 볼게요. 1차 금속으로 그랬다, 그죠? 1차 금속 제조업이 해당됩니다. 금속 가공 제품 그랬죠, 그죠? 금속 가공 제품 제조. 기계 및 가구는 제외한다. 왜냐면요, 여기에 기계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가구 들어있기 때문에 따로 뺐다라는 뜻입니다. 비금속 광물 제품이죠. 비금속 광물 제품 제조업 제조하여 나무나 화학물질 섞어서 그랬다, 그죠? 나무는 어딨죠? 목재 및 나무 제품 제조업이에요. 화학물질 섞어서 그랬죠, 그죠? 화학물질 및 화학 제품 제조업. 뭐를 만들었습니까? 기계 장비, 자동차 트레일러 만들고 그랬죠?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고무풀로 그랬죠, 그죠? 고무 제품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기타 식료품 만들었더니 그랬습니다. 기타 제품 제조업, 식료품 제조업. 도대체가 그랬죠. 도대체는 반도체 제조업, 가는 가구 제조업, 전부 그랬죠. 전자부품 제조업이죠. 유해 위험하다. 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 작성 대상 제조업이다. 그죠? 이렇게 한번 암기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되는 기계, 기구, 설비가 되겠습니다. 자, 금속이나 그 밖의 광물의 용해로. 금속이나 광물을 녹이는 용해로 얼마나 온도가 높아요, 그죠? 그러니까 유해 위험하죠. 자, 그 다음에 화학설비, 건조설비, 가스집합 용접장치. 전부 다 불이나 화학이나 가스, 용접, 그죠? 이런 거 다 불을 쓰는 거죠. 그 다음, 근로자 건강에 상당한 장애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의 밀폐, 환기, 배기 설비 들어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금속이나 광물의 용해로, 화학설비, 건조설비, 가스집합 용접장치, 그 다음 물질의 밀폐, 환기, 배기를 위한 설비. 그죠? 요거까지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출할 때 첨부 서류 보겠습니다. 사업주가 제조업 대상 사업, 대상 기계기구 설비에 대하여 해당하는 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를 제출하려면 다음 각호 서류를 첨부해서 공사의 착공 언제까지? 15일 전까지. 실기에서는 괄호하고 나올 수 있습니다. 공단의 두부를 제출합니다. 그래서 제조업 대상 사업이나 대상 기계기구 설비는 보름 전에, 착공 15일 전에 공단의 두부를 제출합니다. 그런데 건설업은요, 15일이 아니라 착공 전날까지 제출합니다. 그래서 요거 언제까지 제출한다, 요것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첨부 서류가 또 실기가도 또 나옵니다. 제조업에서 첨부 서류 한번 볼게요. 건축물 각 층의 평면도, 기계설비의 개요를 나타내는 서류, 기계설비의 배치 도면, 원재료, 제품의 취급, 제조 등의 작업 방법의 개요. 그 밖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도면 및 서류가 됩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제조업에서 첨부해야 되는 서류는 건축물 각 층의 평면도, 기계설비의 개요를 나타내는 서류, 기계설비 배치 도면,
원재료 제품 취급 제조 등 작업 방법의 개요가 필요하다. 그죠? 대상기계기구 설비의 첨부 서류입니다. 설치 장소의 개요를 나타내는 서류. 설비의 도면, 그죠? 그래서 요거까지는 별표는 안 붙이겠습니다. 실기에서는 제조업이나 대상기계기구보다는 첨부 서류는 또 건설업이 더 잘 출제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줄쳐없는 내용 정도 한번 보고 지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사업장에서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를 착공 15일 전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했죠, 두부를. 그러면 공단에서 심사해서 결과를 알려줍니다. 그죠? 심사 결과의 구분입니다. 적정이다라는 건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 구체적으로 확보되었다고 인정된다. 그죠? 그래서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상 적정하다. 이건 안전과 보건이 확보되었다라는 뜻이다. 그죠? 조건부 적정이에요. 일부는 되는데 일부 안 된다는 거죠.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부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부 개선이 필요할 땐 조건부 적정이 됩니다. 부적정입니다. 기계기구 설비 또는 건설물이 심사 기준에 위반되어 공사 착공 시에 중대한 위험 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계획에 근본적 결함이 있다고 인정될 때는 부적정이 되겠습니다. 자, 적정은 안전과 보건이 확보되었다 인정하는 것이고, 조건부 적정은 일부 개선이 필요하다 인정하는 것이고, 부적정은 중대한 위험 발생 우려가 있거나 계획에 근본적 결함이 있을 때 부적정이다. 이렇게 세 가지 기억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설비의 유지 관리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설비 관리의 정리 한번 읽어보시고요. 설비의 운전 및 유지 관리 넘어가서, 자, MTBF가 있다, 그죠? MTBF가 있고요. meantime between이란 건 뭐뭐 사이다, 그죠? 무슨 사이인가 하면요. 고장에서 다음 고장 사이, 그죠? 고장이 났죠? 수리했거든요. 그 다음 고장, between, 예, 고장 사이, 그죠? 그래서 MTBF는 뭐냐면 고장이 났는데 다음에 또 고장 난다는 건 이 제품을 수리했다라는 뜻이죠. 수리가 가능한 제품에서 고장에서 다음 고장까지 평균 시간을 뜻합니다. 그래서 MTBF는 평균 고장 간격 또는 평균 고장 시간 간격이라고 하고요. between은 고장과 고장 사이니까 수리가 가능한 제품에서 고장에서 다음 고장까지 시간의 평균치를 MTBF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요거 조금 이따 보고요. 요거 먼저 볼게요. MTTF입니다. 그죠? 요거는 mean time to failure니까요. 고장까지 걸리는 시간, B가 없죠? 다음 고장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요. 제가 요 펜을 샀거든요. 고장이 났어요. AS 센터 갔더니 뭐라고 하냐면 수리 불가능합니다. 그래요. 자, 이거는 다음 고장이 없죠? 자, 그래서 제가 요거를 한 달을 쓰고 고장이 나버렸어요. 그러면 이 펜의 고장까지 시간은 한 달이죠. 결국 이거는 수명이 되잖아요. 그죠? 수리 불가능한 제품에서는 고장 날 때까지의 시간은 결국은 이 펜의 수명이 한 달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MTTF는 다음 고장이란 게 있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수리가 불가능한 제품이에요. 처음 고장 날 때까지 시간이에요. 수리가 불가능한 제품에서 처음 고장 났다는 건 폐기, 버려야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수명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MTTF는 고장까지의 평균 시간인데요. 수리가 불가능한 제품에서 고장까지 걸리는 시간인데 요거는 평균 수명이 된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용어부터 볼게요. MTTR이 나왔다, 그죠? mean time to repair. 리페어가 뭐냐면 수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평균 수리에 소요되는 시간을 MTTR이라 한다. 이렇게 세 가지 용어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럼 아까 MTBF였죠. 그죠? MTBF는 between, 다음 고장이 있으니까 수리가 가능한 제품에서 고장 날 때까지 걸린 시간이죠. 고장에서 다음 고장까지 평균 시간인데요. 여기에서 시험에 잘 나오는 공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고장률은 총 가동하는 시간분의 고장 건수가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100시간 동안에 고장이 4건 났어요. 그죠? 고장률을 계산하라. 그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고장률은요. 총 가동 시간이니까 100시간분의 4건 되죠. 그죠? 그럼 요거는 0.04죠. 단위는 위에는 건이고 밑에는 시간이다. 건 per 시간.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평균 고장 시간 MTBF는 고장률 분의 1이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MTBF는요. 좀 전에 우리가 고장률을 계산했는 게 0.04거든요. MTBF는 0.04분의 1이 되죠. MTBF는 평균 고장 시간이니까 단위 뭐가 된다? 시간이다.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펜의 신뢰도라는 건요, 고장이 나는 거예요? 나지 않는 거예요? 그죠? 신뢰도는 고장이 나지 않을 확률을 뜻해요. 고장 나는 건 신뢰도가 아니죠. 고장이 날 확률은 아니 불자죠. 불신뢰도가 됩니다. 그래서 신뢰도를 계산하는 공식인데요. 신뢰도 공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신뢰도 R은 하시고요. 2의 마이너스 T0분의 T가 있어요. T0는 뭐냐면 평균 고장 시간 또는 수리가 불가능한 제품에서는 평균 수명이 됩니다. T는 뭔가 하면요. 앞으로입니다. 지금까지 사용했는 시간은 무시하셔도 돼요. 앞으로 사용할 시간이 T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또 한 개 더 있습니다. R은 마이너스 고장률, 그죠? 곱하기 앞으로 사용할 시간, 그죠? 그래서 람다는 고장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뢰도는 R은 2의 마이너스 T0분의 T, 평균 고장 시간분의 앞으로 사용할 시간 또는 평균 수명분의 사용할 시간이고요. R은 2의 마이너스 고장률 곱하기 사용할 시간 이 두 개 중에 하나로 계산한다. 그죠? 어떤 식을 선택하는가는요. 문제에서 고장률과 사용시간 주면 여기에 대입하면 됩니다. 평균 고장 시간과 사용할 시간 주면 위에 대입하면 되겠죠. 자, 이제 고장률을 계산했다면 고장나지 않을 확률을 계산했다면 고장이 날 확률을 계산하라. 그거는 불신뢰도를 계산하라는 거죠. 고장이 난다 플러스 안 난다는 전체니까 확률에서 100%, 다시 말하면 1이죠. 1에서 고장나지 않을 확률 신뢰도를 빼주면 고장이 날 확률 불신뢰도가 되겠죠. 자, 요거는 옆에 있는 예제 문제 통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정한 고장률을 가진 어떤 기계의 고장률이 주어졌어요. 고장률 람다가 0.004다라고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10시간 이내에 고장을 일으킬 확률. 앞으로 10시간 사용하겠다는 뜻이죠. T가 주어진 거예요. 앞으로 사용할 시간이 10시간이다. 뭐를 구하라 했는가 하면요. 고장을 일으킬 확률. 고장을 일으킬 확률은 신뢰도입니까? 불신뢰도입니까? 불신뢰도를 계산하라는 거잖아요. 그죠? 불신뢰도를 계산하라. 그러면 불신뢰도는 뭐였죠? 1- 신뢰도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일단은 신뢰도부터 계산해야죠. 신뢰도 공식 두 개가 있었죠. R은 2의 마이너스 T0분의 T. 평균 고장 시간 또는 평균 수명분의 사용할 시간 있었고요. 2의 마이너스 고장률 곱하기 PT. 고장률 곱하기 앞으로 사용할 시간. 지금 문제에서는 고장률을 줬고 사용할 시간 줬으니까 요 식에 대입하면 되겠죠. 그래서 신뢰도 R은 2의 마이너스 고장률이 0.004고요. 사용할 시간 10이다. 그죠? 자, 그러면 이게 지수의 형태니까 한번 계산해 버릴게요. 네. 2의 마이너스 하시고요. 0.004에 10을 곱하면 0.04다. 그죠? 이게 뭐냐면 신뢰도가 되는 거죠. 고장이 나지 않을 확률이다. 그죠? 근데 지금은 분리 신뢰도를 구하라 했는데 계산기로 계산한 게 아니라 식으로 나타내었죠. 그래서 이 값을 계산기 누르셔도 되는데 지금은 식이기 때문에 그대로 두시면 돼요. 이게 신뢰도니까 불신뢰도는요. 1에서 마이너스 신뢰도, 2의 마이너스 0.04죠. 그죠? 그래서 답을 찾게 되면 1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0.04.
2에 1 마이너스 들어가야죠. 그죠? 이게 맞네요. 4번이 답이 되겠죠. 자, 계산기 누르지 않고 식 그대로 답을 찾게끔 나왔습니다.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개 수명 한번 볼게요. 아까 MTTF였습니다. MTTF 뭐였나? 잠시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죠? MTTF는 between B가 없었죠. 자, mean time to failure. 그래서 고장이 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다. 자, 요거는 수리가 불가능한 제품에서 고장까지 시간인데요. 수리가 불가능한 제품은 고장나면 폐기하는 거니까 평균 수명이 된다 그랬죠. 여기서 개 수명을 계산하는 공식입니다. 직렬계일 때는요. MTTF도 됩니다. 평균 수명 또는 MTBF, 평균 고장 시간 둘 중에 하나 주어진 시간 곱하기 요소 개수분의 1 해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 평균 수명이 10의 5승 시간이다. 그죠? 그런데 요소가 2개다. 그죠? 그러면 수명 어떻게 되겠습니까? 2분의 시간 곱해주면 돼요. 10의 5승. 이게 직렬계 수명이 되는 거예요. 병렬계 수명은 주어진 시간 곱하기 요소 하나면 1 하면 돼요. 2개면 1 플러스 2분의 1. 3개면 1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3분의 1까지를 곱해주면 돼요. 그러면 10의 5승 시간이 주어졌고 요소 3개가 병렬계를 이룬다 이렇게 주어졌다면 주어진 시간 10의 5승 곱하기 하나, 둘, 요소가 3개니까 3분의 1까지를 주어진 시간에 곱해주면 병렬계의 수명이 된다. 그죠? 그래서 단위는 전부 다 시간이겠죠? 왜냐하면 주어진 시간, 주어진 문제에서의 단위를 그대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MTTR을 리페어 할게요. 평균 수리에 소요되는 시간을 뜻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MTTR은 수리 횟수분의 수리 시간의 합계가 됩니다. 자, 제품을 3회 수리했거든요. 총 30시간 걸렸어요. 그러면 MTTR 어떻게 됩니까? 수리 횟수 3회분의 걸린 시간 30시간 해주면 되죠. 그죠? 그래서 결국은 MTTR 얼마 된다? 10이고요. 시간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설비 가동률입니다. 요거는 잘 나오지는 않는데요. 설비 가동률이라는 건 MTBF 플러스 MTTR, 그죠? 평균 고장 시간 플러스 평균 수리 시간 분의 평균 고장 시간 해주면 설비 가동률 됩니다. 자, 그러면 MTBF는 고장률 분의 1이죠. MTTR은 수리율 분의 1이에요. 그리고 MTBF는 고장률 분의 1. 그래서 이 문제는 잘 나오지 않아요. 주어질 땐 나올 때는 고장률과 수리율을 주거든요. 그래서 고장률 분의 1 플러스 수리율 분의 1분의 고장률 분의 1이다. 이거 한번 보고 지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전성 공학 넘어갈게요. 예방보전 PM이다. 그죠? 예방보전이다라는 건 시스템이나 부품의 사용 중 또는 사용 중 고장이나 정지와 같은 사고를 미리 방지하거나 품목을 사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하여 계획적으로 하는 보전 활동을 예방보전 PM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고를 미리 나지 않도록 계획적으로 하는 보전 활동을 뜻한다. 그래서 우리가 주유도 하고 정기적으로 계획적으로 그죠? 우리 보수하는 게 예방 보전이다 보시면 됩니다. 자, 예방 보전에는요. 정기 보전이 있고 예지 보전이 있습니다. 정기 보전은 적정 주기를 정하고 주기에 따라 수리 교환을 하는 활동이에요. 그래서 주기에 따라 수리 교환하기 때문에 시간 기준 보전이 바로 정기 보전에 해당됩니다. 설비의 열화에 따른 수리 주기를 정하고 그 주기에 맞추어 수리를 하는 게 시간 기준 보전이 되겠습니다. 예지 보전이다. 예지는 미리 예상해 보는 거잖아요. 설비의 열화의 상태를 알아보기 위한 점검이나 점검에 따른 수리를 행하는 활동이에요. 주기를 정한 게 아니라 지금쯤 열화되지 않았을까 하고 예지, 미리 생각해서 하는 점검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상태 기준 보전이라고 합니다. 설비의 열화 상태가
미리 정한 기준에 도달하면 수리를 행한다. 열화 상태가 기준에 도달하면 이 상태에 따라서 수리한다 해서 상태 기준 보전, 요거를 예지 보전이다 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후 보전이 있습니다. 시스템 내지 부품이 고장에 의해 정지 또는 유해한 성능 저하를 초래한 뒤에 이렇게 고장이 나서 멈추거나 성능 저하가 생긴 뒤에 수리하는 걸 사후 보전이다 라고 하고요. 최근 들어서 여기서 잘 나옵니다. 보전 예방, 그죠? 예방이다 했습니다. 신규 설비의 계획과 건설을 할 때 보전 정보나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여 열화 손실을 적게 하는 보전 활동을 뜻하는데요. 우수한 설비의 선정, 조달, 설계를 통하여 여기다 줄쳐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설비의 설계 제작 단계에서 보전 활동이 불필요한 체제를 목표로 한 보전 활동이다. 다시 말하면 궁극적으로 설비를 설계하거나 제작할 때 보전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보전 활동이 불필요한 체계를 목표로 하는 보전이 뭐냐? 보전 예방이다. 미리 예방해서 보전이 필요 없게 한다. 그죠? 그래서 보전 정보나 새로운 기술을 도입해서 열화 손실을 적게 아예 열화되지 않도록 하는 보전 활동이 보전 예방이 되겠습니다. 계량 보전입니다. 설비의 신뢰성, 보전성, 경제성, 조작성, 안전성, 에너지 절약, 유용성 등의 향상을 목적으로 설비 재질, 형상을 계량, 설계 변경 등을 하는 행동, 그죠? 그래서 설비 재질이나 형상을 계량하고 설계 변경 등을 행하는 보전 활동은 계량 보전이 된다, 그죠? 자, 네. 그 다음에 일상 보전, 일상적으로 하는 거죠. 설비의 열화를 방지하고 그 진행을 지연시켜 수명을 연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매일 설비를 점검, 청소, 주유, 교체 이렇게 매일 하는 보전 활동을 일상 보전이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생산 보전이 있습니다. 미국의 GE사가 처음으로 사용한 보전으로 설계에서 폐기에 이르기까지 기계 설비의 전 과정이 생산하는 전 과정에서 소요되는 설비의 열화 손실과 보전 비용을 최소화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보전 방법이에요. 그래서 기계 설비 전 과정에 소요되는 설비 열화 손실, 보전을 최소화해서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게 생산 보전이다 보시고요. 자, 보전성 설계할 때 고려할 사항입니다. 고장이나 결함이 발생한 부분에 접근이 좋아야 되고 고장이나 결함의 징도를 쉽게 검출할 수 있어야 되고 고장이나 결합 부품 및 재료의 교환이 신속하고 쉽도록 보전 설계하는 게 필요하다. 그죠? 이건 한번 읽고 지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간에 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 그죠? 중요한 내용 꼭 확인하시고요. 나머지 필기의 내용들도 별표 있는 내용, 오늘도 또 중요한 게 많았습니다. 고장률에 나왔던 공식들, 그죠? 우리가 고장에 관련된 용어 정의와 공식 꼭 한번 기억하시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